아, 요즘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예요. 아, 드디어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그쵸? 습한 계절의 친구는 역시 곰팡이죠. 습하고 따뜻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는 이 친구들은요, 특히 신발에 사는 걸 좋아하고요, 주로 각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을 잘못 보내고 나면요, 이 무좀, 이 친구와의 인연을 시작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 몹쓸 인연이에요. 자, 여자는 안 걸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반이에요. 되게 놀랍죠? 자, 평생 안 걸리겠다면 뭐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한 번 걸렸다 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 자꾸만 재발하는 게 이 친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질병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뷰라 무좀 특별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자, 첫 번째, 꼭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해야 하나요? 우선순위는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이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그때 먹는 약을 추가를 하시는 건데요. 보통 이 심한 정도는요, 각화형 무좀인데 이 각질이 너무 심해서 약물의 침투가 어려운 경우라던가 혹은 발톱 무좀이라던가 이런 경우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요, 이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50%가량 높아진답니다. 자, 두 번째, 경구용 무좀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약은요, 또 술은. 그러니까 술은요, 술은 어떻게 해요? 경구용 무좀약은요, 보통 매일 먹는 제제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제제가 있는데요. 복용의 편리성 때문에 주 1회 제제가 압도적으로 처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 1회 제제가요, 간의 해독 효소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얘를 드시는 날은 술은 금기입니다. 그런데 간이 술만 해독하나요? 그래서 이 계열의 약은요, 상호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혈압, 당뇨약, 고지혈증약, 또 진통소염제, 피임약을 드실 때는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우선 침투력이 원탑이어서 이 각화형 무좀에 좋은 게 이거 되게 유명해요. 사실은 터비땡겔. 원래 기존 제품 대비해서 약 50배 정도 침투력을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꿈치가 만약에 난리다 그러면 터비땡겔하고 약국에 파는 20%짜리 우레아 크림이 있어요. 각질 제거도 함께 병행이 되어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사포 같은 걸로 밀면 각질 나중에 더 새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너무 귀찮아!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요, 유레아가 아예 섞여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각질이 많은 각화형 무좀에 잘 듣겠죠. 얘는 유레아가 5%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비땡 플러스요. 자,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 섞어 바를 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테나핀, 나프티핀 이런 제제들이랑 섞어서 바르실 수가 있는데요. 바렌땡 요거 하루에 한두 번이랑 이런 스프레이를 동시에 적용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나프티핀 제제하고 스프레이 제제를 동시에 적용을 하셔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스프레이 형태는요,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뽀송뽀송하게 수시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그냥 없어져요. 이제 사실 발린 거죠. 자, 발톱 무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약국에서 쓰는 건요, 그냥 매일매일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어요. 성분은 모조리 다 똑같습니다. 단 이 중에서요, 병이 갈색인 걸 추천드려요. 성분이요, 햇빛에 약해요. 무도땡엑스 이 제품이 병이 갈색으로 제가 사준 거예요, 어쨌건. 그런데요, 이것도 치료율이 100%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병용을 하셔서 6개월 이상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무좀의 종류는요. 일단 무좀은요, 곰팡이에요. 그게 발에 걸리면 무좀, 그러니까 족부백선이고요. 몸에 걸리면 체부백선, 또 그 있잖아요, 여기 밑에. 사타구니, 여기 걸리면 완선이라고 하고요. 이 손발톱에 생기면요, 조갑진균증이라 그래서 손발톱 무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곰팡이균이에요. 무좀, 그러니까 족부백선은요, 3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발가락 사이에 나는 지간형이 있고요, 막 수포가 나는 소수포형, 그리고 각질이 아주 두꺼워지는 각화형이 있습니다. 특히 각화형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각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약물 침투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도록 수시로 바르시고 더 오래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말을 삶으면 무좀균이 죽나요? 죽습니다. 100도의 끓는 물에 삶으면 죽습니다.
신발은요 매일 다른 종류로 갈아 신으시는 게 좋고요. 자외선 신발 살균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걸 좀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6번째, 목초액이 그렇게 좋다던데 도대체 민간요법은 언제 그만두실 건데요? 자, 목초액이 뭐냐면요, 이 나무를 태우면 이렇게 검은 그을음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서 액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강한 살균력과 산성을 띱니다. 물론 살균력은 있겠지만 이게 정상세포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에 화상을 입습니다. 빙초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7번째, 신약사의 꿀팁은요, 다 낫고 2주에서 한 6주간 최소 2주는 더 바르셔야 됩니다. 이 무좀균이요, 이게 바르잖아요, 연고를. 그러면 각질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각질이 밀려서 올라오는데 최소한 28일, 4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발라서 나았다 손 치면은 적어도 2주는 그러니까 더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사실 한 번 걸렸다 하면 잘 안 낫는 게 혈액순환 때문이에요. 이 신선한 혈액이 발끝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제, 항산화제를 좀 잘 챙겨 드시고요. 가려워서 긁었으면요, 제발 좀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톱 밑에 있죠, 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제 손톱 무좀이 걸립니다. 그리고 손발톱 무좀은요, 이미 감염된 부위가 다 자라서 올라 나와야 되는데요, 병든 손발톱도 잘 자라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손발톱 영양제를 같이 발라주시면 사실 치료율이 2배가량 상승하는데 케라틴이 들어가 있는 걸 바르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금방 이렇게 스며들어요. 자, 8번째, 레이저 시술까지 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얼마나 돈이 아까우세요? 치료율이요, 먹는 게 한 30에서 50%가량 되고요, 바르는 게 한 10에서 많으면 50% 정도가량, 그리고 레이저가 또 한 30%에서 그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치료가 제대로 잘 안 되었는데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당연히 재발이 될 수가 있죠. 먹는 요법도요, 5년 이내 재발률이 50%가량 됩니다. 혹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정균요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땐 할 수 없이 살균요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좀은요, 반드시 나의 생활습관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건조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항산화제 필수로 꼭 잘 챙겨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9번째, 카네스땡 플러스랑 라미땡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자, 우선 둘이 좀 달라요. 체보백선 있죠, 몸에 나는 거, 거기에는 카네스땡 플러스가 더 잘 낫습니다. 그런데 무좀에는요, 라미땡 제제가 더 잘 들어요. 무좀이요, 자꾸만 재발하는 이유는요, 약만으로는 100% 치료하기가 어렵고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좀을 박멸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자, 어떠셨나요? 제가 질문에 답만 했는데 의외로 유용하지 않아요? 습한 장마 기간 우리 같이 뽀송하게 보내보아요. 오늘도 인더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